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지난 3년여간 행상 거부건이 총 42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목뉴스. 오늘은 사회부 남상훈 부장님 그리고 법조 출입하는 최서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일 먼저 통과된 법안이 바로 이 특검법인데 3대 특검 지금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대 특검 뭐 다들 아시죠?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의혹과 관련된 특검, 이 3대 특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미 뭐 내란과 관련해서는 뭐 기소까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다시 특검을 들여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지난 12일에 3대 특검 중에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요. 우선 조 특검은 검사 출신 특수통으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조 특검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제 해경 부실 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를 하면서 당시 청와대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성 인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요. 특검 1명, 특검보 6명, 60명의 파견 검사 등 최대 267명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음모와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항목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제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비상계엄 당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조특검도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이제 인선하고 사무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임명이 되자마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서 인력 파견과 공수처 청사시설 이용 등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무실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네, 아직 안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군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서 일반 건물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 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서 이제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주요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특검보 후보 추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시해서 수많은 또 이 조사 대상도 많고 그다음에 사건도 방대하고 그리고 가장 또 핵심적인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내란 특검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입 이제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중앙지검 시절에 고검장이었고 서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같이 일한 적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감사위원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감사위원을 하면서 내란 그때 감사원에서 윤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 정부하고는 약간 악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원칙주의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수사에 관해서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우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건을 엄청 집요하게 파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대상자들 예컨대 내란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가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이 정치권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관심 사항이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시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과 지도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가로막았다는 그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검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냐 이런 또 야당의 이제 반발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노상원 수첩 그다음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특검 잘 될까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혐의가 이미 처분이 내려져서 특검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군 고위급 장성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하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제 수거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언론사의 뭐 단전단수 이 부분도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대면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공수처에서 한번 불렀지만 직후 당시에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수사기관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가서 이제 얘기하거나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 이번 특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응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네요. 예, 아무래도 기존의 상황 말고 새롭게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게 아까 최수진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북한 공격 유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해야 하지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반드시 한번 대면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관심이 이제 이게 기소하기 전 단계라도 사전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윤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단정하긴 어려운데 네. 만약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이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소환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수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북한 공격 유도 관련돼 가지고 외환 이런 혐의가 짙어진다 이렇게 되면 뭐 대면 수사 없이도 아마 다시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죠. 새로운 혐의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하다면 새로운 게 드러났으니까. 네. 기존의 혐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특검도 관심의 대상인데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거는 지금 어떻게까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김건희 특검에는 판사 출신인 이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노동하고 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이제 2017년 11월에 논란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3대 특검 중 인력 규모로는 두 번째입니다. 수사기간은 이제 최장 170일이고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무려 16가지로 세계 특검 중에 가장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법은 이제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수사 범위가 이제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민특검은 새 특검 중 가장 빨리 이제 어제죠. 15일에 이제 특검보 후보 8명을 이제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민특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수사에 능통하고 파견 검사들을 잘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도 특검 과정에서 좀 주목을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김 여사가 이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의혹하고 명품백 의혹 수사 때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은 있는데 뭐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죠. 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어서 이번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근에 나온 걸로 보면은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
가지고 건진법사가 통일교에 청탁을 받아가지고 명품백, 다이아몬드 등을 전달했다는 게 있고, 뭐 그거를 매개로 해서 캄보디아 ODA 네. 그 사업을 지원했다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아마 대면 조사를 하거나 직접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뭐 어떤 금품이 오가고 실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국정에 좀 뭐 어느 정도 좀 변경을 가져오고 이렇게 특혜성이 있었는지 여부, 네.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게 핵심이 되겠군요. 그런 것도 맞물려 가지고 오늘 어떤 언론에 보면 검찰총장이 명태균 그 의혹이 나타났을 때 그 지금 그 민정수 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그것도 비화폰으로, 그래서 그런 권력기관, 윤정부 권력기관들이 수사가 명태균 뭐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조직적으로 뭐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 이게 여러 차례 그 거부권 행사로 안 됐는데 드디어 특검이 이제 발족하게 됐습니다.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제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군 법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특검은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 비리를 이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직속 상관과 기무사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상병 특검 규모는 105명이고 수사기간도 최장 140일이라 다른 특검들보다는 규모가 좀 적고 주어진 시간도 짧습니다. 이번 특검은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또 이제 VIP 경로설 등 대통령실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이제 수사 대상이고요.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도 이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시간이 짧은 만큼 이 특검은 되도록 준비기간 20일을 다 쓰지 않고 특검보 등 이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한테 특검보를 제안을 했는데, 김 변호사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고사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2년 가까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 특검도 이제 임명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다른 특검들보다는 좀 더 쉬울 거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뭐 이렇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뭐 사건은 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나부장 아시겠지만 이 여기에서도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임성근 구명 로비 네. 요 관련해서는 그 당시 뭐 통화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진행이 안 됐었으니까 그 당시 수사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내선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아마 명확히 실체가 규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지금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자,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병 특검, 이게 많이 친숙하실 텐데,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그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속보 여러 차례 보셨을 텐데, 아니 이게 아직도 안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 대선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인데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그 발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어떻게 좀 행사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요. 네 번이나 했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시기 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총 3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에 해당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이제 작년에 3차례, 또 내란 특검법은 작년 말과 올해 뭐 1월까지 2차례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제 권한대행들이 지난 3년여간 행사한 거부건이 이것들 말고도 총 42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특검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했습니다. 오늘도 출석을 좀 할 예정인데 네. 오늘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뭐 오후에 뉴스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걸 좀 하나 언급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거를 언급했는데 합동 수사팀도 꾸렸고요. 이게 어떤 의혹인가요? 네, 세관 마약 의혹은 2023년 1월께 필로폰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대통령실 등에서 수사 외압이 행사가 됐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법이 지난 3월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를 했었는데요. 상설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의 행사를 할 수 없고 후보 추천위에 특검 추천을 의뢰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7일에 민주당 의원들과 관저에서 만나서 세관 마약 의혹에 상설특검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을 다루는 합동수사팀도 지난 10일에 출범을 했는데요. 합수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이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합수팀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이 핵심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검사 수사가 이제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검 활동에 대해서도 뉴시스에서는 편향되지 않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련 뉴스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